안녕하십니까.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자비. 5월이 시작됐고, 오늘 아주 귀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부천에서 세무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김창식이라고 합니다. 세무사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모시고 세금 이야기, 그 다음에 세무사 관련된 지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곡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첫 곡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이런 잡이 처음이죠. 세무사님 모셨는데, 우선은 하시는 일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요즘 가끔 뭐 라디오 방송에 보면 이제 멘트가 나오는 광고 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 5월 달이니까 대부분의 사업자를 가진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이제 문구가 나와요, 광고 문구.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답변하는 사람이 AI에 신고합니다.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지금은 공공성을 가진 세무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하면서 밑에 이상 한국세무사회 광고를 현재 한국세무사에서 라디오 방송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지하철 광고에 좀 올리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 사업자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금 신고를 네. 1년치에 대해서 할 때는 하는 걸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는데 그때가 5월입니다. 5월 1일부터 이번 달이네. 네, 이번 달 5월 말일까지 를 하는 것도 세무사의 영역이고 네. 일단 현재 5월이라서 종합소득세를 말씀드린 거고 3월 달에는 이제 주식회사니 이러한 법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인세에 대한 장부를 만들고 세금 공고를 하는 거는 이제 3월 달에 하는 거고. 그럼 거의 매달 이렇게 신고건이 있는 거네요? 상반기부터 보면은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직전 연도, 지금 24년 1월이니까 23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 또는 10월부터 12월 4분기에 대해서 4분기는 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7월에서 12월은 개인들. 개인들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부가세 신고를 하니까, 그때 기한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니까, 그때 1월 달에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고요. 2월 달에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회사 자체 내 연말정산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의 이제 가족들이라든가 부양가족, 세액공제, 교육비, 의료비를 모아가지고 이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이 입력을 해서 인사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세무사무실 맡기는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나 중기업들은 개인들이 작은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집계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세무사무실이 대행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게 2월 달 그러면은 이제 영세한 회사를 하더라도 직원이 1명, 2명, 3명, 많은 100명도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데들을 하다 보면 이제 수임업체의 거래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2월 달 연말정산 하는 기간 하다 보면은 시간이 2월 달은 꽤 흘러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월 달 법인세를 이제 또 하고 그때 하는 거고 이 3월 달 법인세를 하기 위해서 앞에 직전 단계인 연말정산이라는 단계를 먼저 거쳐야 되고 쭉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세사점처럼. 그래야 이제 결과치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럼 거의 1년 내내 세금인 거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 내다가 죽는다고. 그렇죠. 들 하시죠. 하시고. 1년 내내라고 하지만 상반기에 다 몰려있죠. 거의. 또 대부분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 호주, 유럽 애들도 마찬가지고, 1년치, 2023년도 거를 그 다음 년도, 올해 24년도에 이제 레포트 형식 보고, 국가에 이제 보관 형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에 다 몰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죠? 네, 서비스를 이제 수입 의뢰를 맞아서 계획을 하고 이제 거기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바쁘시겠어요? 1년 내내? 뭐 상반기는 뭐 더 할 나위 없을 것 같고. 상반기는 바쁘려고 안 하면 이제 못 먹고 사니까. 그렇죠. 하반기는 그나마 조금 칼출근 하는 사무실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 구조입니다. 보통 업계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네네. 계절을 타는 뭐 빙수 업계 뭐 이런 데들은 또 여름 그렇겠죠. 하듯이 네. 호빵, 겨울빵, 고구마 굽는 거기 업종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여기 세무업계는 이제 상반기 예, 집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그럼 조금은 이제 여유가 하반기는 여유가 충분히 많이 있죠. 하반기는 여유를 가지면서 이제 아까처럼 상반기를 위한 하반기의 사전 정지 작업을 많이 해둬야 내년 상반기에 수월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쓸데없이 요새 그 연장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회 현상에서 이제 네네. 역행하는 대부분 직원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걸 야근이나 연장 근무를 줄이려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세금, 세무 이런 게 일반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단어란 말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직업 물어보면 세무사 자체를 몰라요. 근데 보통 보면 소방관, 경찰관, 변호사, 의사, 이제 한 5, 6년부터 나오는 유튜버, 아프리카 BJ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려지고 간호사, 공무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좀 이쪽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저는 뭐 전공이 어차피 회계학이니까. 전공이 회계학이고 뭐 원래 약간 속된 말을 하기는 그러네요. 여기 방송이니까.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전공자면 옛날에도 뭐 우리는 이제 90년대 학번이니까 80년대 학번들, 70년대 학번들을 위해 선배들 보면은 이때는 80년대에는 이제 법대가 전성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서울에서 보면 이름 모르는 대학들조차도 법대를 들어가면은 개나 소나 사실 다 응시를 하고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 사법고시. 네. 사실 사법고시가 뭐 200명도 당연히 안 뽑았고 50명, 200명 미만 뽑을 때. 고 당연히 뭐 의대나 법대를 선택하면 당연히 의대는 안 하고 법대를 먼저 보는. 그렇죠. 왜냐면 권력 지향자들이 많았고 그렇죠. 출세 신분이 바뀌는 그런 성향들이 많았죠. 우리나라가 뭐 전후 이후에 70년대, 80년대 전후 복구를 거쳐왔기 때문에 네. 그런 우리나라 특성이 있죠. 네. 그러면은 세무사가 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뭐 시험을 봐야 되고 네. 그 전에 이제 2000년 전에는 20년 이상의 근무를 가지고 있으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는 공무원 출신들의 이제 자격이 나왔었죠. 2020년 이후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제 그거는 사라졌지만 과거 국법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그 효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서 지금은 이제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들이 굉장히 많죠. 숫자가 비중이. 그 시험은 어떻게 매년 1회인가요? 네, 매년 1회 1, 2차로 하고 1, 2차. 매년 1회. 시험의 난이도가 꽤 되죠? 이게 사실 요새 전문직 시험은 과거 80년대, 90년대보다 훨씬 쉽죠. 그래요? 네. 쉽다는 개념은 공부량과 뭐 난이도, 뭐 지엽적인 문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아무리 쉬운 시험도 숫자 대비 뽑는 숫자가 적으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려워지죠. 반대로 아무리 어렵다는 시험도 숫자를 늘리면 체감적으로 쉽다는 쉬워 보이니까. 이게 이 90년대와 2000년대를 왜 나눠서 얘기하냐면은 2000년대 선진
전문 자격 시험 제도에 관해가지고 그 노무현 정권 때 이제 네네. 많이 시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물론 90년 전에도 조금 있었지만 대폭적으로 숫자가 증가한 거는 2000년 전후예요.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뭐 요새 의대 정원 가지고 시끄럽지만 의대 정원이 그때는 영향이 없었고 그건 이제 별개 문제고 그래가지고 한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시도 그 당시 200명쯤이었고 회계사도 200명쯤이었고 아마 그때 세무사는 50명이 안 됐을 거고 캐파가 적으니까 1년에 50명이면 진짜 엄청 적었네요. 뭐 지원자 수를 봐야 되겠지만 아니 그래도 상대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게 2000년 이후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지금 한 4-5배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쟁률이 뭐 줄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러진 않고. 숫자가 늘면 늘만큼 또 사람들이 거기 그만큼 또 따라서 응시를 하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그 상대평가겠네요? 네, 상대평가로 숫자를 자르죠. 숫자를 잘라서? 네. 숫자를 자르니까. 그럼 요즘은 한 200명씩 뽑습니까? 아니, 요새도 600? 기사 보면 630, 700 사이. 뽑아요. 엄청 많이 뽑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비교해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우리 세무사님은 시험을 어느 정도 준비하신 겁니까? 저야 뭐 사실 짧게 준비했죠. 전공이었고. 네, 전공이고 하니까 한 1년도 준비 안 한 거죠. 상대적으로 시험이 쉬우니까. 네네네. 숫자를 늘려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쉬워요. 숫자 대비 그게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시험의 출제 성향이 좀 바뀌는데 이제 과거 제가 80년대 이때는 그 시험을 본 줄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때 얘기를 들으면은 뭐 보통 한 과목당 시간이 한 90분이니까. 몇 과목 보는 거죠? 1차는 6, 2차는 4과목. 1차는 객관식이니까 잘 찍으면 되고. 주관식도 있어요? 네, 2차는 이제 주관식이라보다 논술식이죠. 논술이니까 논술도 이제 나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90분당 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조투법 7조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사실 내용 별거 없는데 그 조문을 외워가지고 해설까지 해야 되고. 아니 이제 그 90분 동안 쓰려면 이게 A3 용지 한 10장을 넘게 써야 되거든요. 보통 10장을 줄여 써야 돼요. 그러면은 조문은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10페이지 어떻게 써? 어렵네. 그러면은 당연히 법 규정을 써야지, 거기에 관련된 얘기 써야지, 판례를 써야지, 실무사를 써야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써야 되지 하는 게 옛날 방식이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게 조특법 7조가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이 맞을 건데? 네네. 네, 중소기업특별세 감면이라고 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용 요건과 적용 업종, 그 다음에 이게 중소기업법에 의한 업종인지 아니면 조특법세는 업종인지 이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이런 요건들을 하나하나 이제 항목을 나누는 거예요. 10개 항목을 나눈다. 치면은 1번 맞추면 2점, 2번 맞추면 2점, 3번 맞추면 2점 이런 식으로 아예 잘라버려요. 그게 시험 패턴이 바뀐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유리한지는 그 본인들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공부를 해도.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겠네.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그렇게 이제, 그러면 언제 합격하신 거죠? 시험? 저는 지금 사무실이 한 12년 차. 10년 넘으셨고. 네. 그러면은 지금 12년 차 하시면은 별일이 다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생각나는 재밌었거나 아니면은 안타깝거나 안타까면서 다이넥하면서 여전히 여진이 남아있는 다단계? 우리가 보면 이제 예전에 그 대구 경북에서 한 10년 전인가? 네. 이저원 때 다단계 피해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주수도, 그 다음에 또 누구지? 또 군대도 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피해 규모가 크고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다단계 관련된 사건이 매년 있어요. 매년 이제 규모의 차이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아마 올해도 작년에도 무슨 기사 나오고 하는데 규모가 이제 2조냐, 1조냐, 1000억이냐, 2000억이냐, 100억이냐 이런 차이인 거지. 매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뭐 IQ가 높다고 하는데 왜 그럼 한국 사람들은 바보만 있나? 라고 의문을 삼을 수 있잖아요. 네네. 다단계고 위법한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하면은 바보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불법 다단계였던 거지. 그렇죠, 그렇죠. 접근하고는 이제 포섭이라기보다는 그냥 늪에 빨려가는 단계에서는 분위기 되게 좋아요. 사이 좋고 언니 동생하고 할 때는 하고 네네. 그다음에 불법 다단계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되게 친숙하게 접근을 해요. 되게 공기처럼. 그렇게 접근하고 지내고 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는 이미 거기에 늪에 하반신까지 빠져있고 하반신까지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헤엄칠 수가 없고 쭉 밑에서 빨아들이는데 근데 그 다단계가 이제 뭐가 세무사님하고 연결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다단계란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들어온 것 중에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게 애텀이라든가 또 뭐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 신고를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합법적인 거는. 네네네. 그런데 말고 불법적인 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을 불법 다단계라고 하고 불법 다단계는 패턴이 보면은 껍데기는 외형은 뭐냐면은 옛날부터 의료도소매 의료기를 사가지고 그거를 소비자한테 구매자에게 넘긴 다음에 구매자로 다시 그 임대를 해주겠다 위탁을 받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1000만원짜리를 소비자에게 팔았어요. 소비자에게 1000만원짜리 팔았으면 다시 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방금은 매매 계약이었고 소비자와 이걸 원래 판 사람 다단계 총판이라고 할게요. 보통 총판, 지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동네에서는. 그럼 이제 총판이 그거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요거를 내가 일반 소비자에게 의료기기를 임대해가지고 임대료가 나면 요거를 수익을 준다. 20%, 30% 주겠다. 보통 그런 구조예요. 그럼 그런 구조로 계약서도 그렇게 2개를 약속해요. 그렇게 되면 그 임대할 때는 당연히 사업자가 있어야 될 거고 수입이 발생해야 되고 보통 우리나라 제도화에서는 임대라고 하면 임대 수입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통 3.3%라고 하는 학원 강사 수당처럼 프리랜서 수당 요거를 뭐 정식 세법 용어로는 인적 영역 수당 인적 영역 수입이라고 해요. 인적 영역 수입으로 신고를 하고 그럼 그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그거는 이제 수당을 주는 경우고 그거 아니고도 아까 제가 의료기기라고 했잖아요. 의료기기를 팔아가지고 총판 밑에 뭐라 지판이라고 할게요. 그럼 지점 판매 거기에 각자가 또 사업자를 내요. 아까 의료기기 넘긴다고 했잖아요. 의료기기를 원래 본점에서 총판에 넘겨 총판이 다시 지판에 넘기고 지판이 다시 소비자에게 빌려가 넘겨주는 그런 과정 거치다 보니까 결국은 재화 물건이죠. 이제 세법 용어는 재화라고 하고 일반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뭐 의료기기 판매 이렇게 넘기는 하다 보면은 재화가 흘러가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생면세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금과 관련이 있어요. 아마 문제는 이 거래가 세법상 정당한 거래냐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세금면세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법적으로 다른 민법이나 이런 사계약을 사적자치 계약을 따지는 민법이니까 걔네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사법상은 세금면세를 수수했기 때문에 일단 세금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본인들 사업자를 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부 뉴스에서는 다단계지만 세금 신고에서는 이 사람들은 부가세 과세 대상자니까 개인이면은 당연히 종합소득 대상이고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고 지금 5월달처럼 법인이면은 법인세를 해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또 최하위에 있는 소비자 제일 밑에 있는 다단계에서 제일 밑에를 뭐라고 하지? 아무튼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아까 3.3%를 표현하는 프리랜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기타 그러니까 인적 영역 수당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사업소득 다 엮여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 고리고리 연결돼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는 그걸 다단계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알고 보면 실체를 까보니까 다단계라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래서 껍데기의 여러 가지 모양이 약간은 초창기 한 그때 대구 경북이었을 거예요. 거기가 주수소 사건이 고기가 의료기기 판매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운동기기 판매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약간의 몇천억짜리 사건들이 계속 나와요. 매년 나오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방 기기 비슷해. 패턴 똑같아. 그러네. 패턴 똑같고. 패턴 똑같아. 그리고 우리 반신욕 기기 하고 그다음에 뭐 기능성 운동화, 기능성 신발. 이 신발을 신어가지고 암을 치료했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통증, 뭐 무릎 관절염을 회복했다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탄소, 이제 수도권에 탄소 배기가스가 많이 나온 차량은 출입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맞죠. 네. 그걸 막다 보니 그런 거에 기반해가지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또 홍보를 하는 거야. 의료기기처럼. 그럼 껍데기 문제인데 안에 내용은 실체적인 내부 안에 있는 속내용은 다 똑같은 거고. 껍데기만. 의료기기냐, 운동기구냐, 기능성 운동화냐, 기능성 구두냐, 그 다음에 탄소 절감 장치냐, 이런 것들. 그러면은, 그렇게, 어차피 아까 이제 자영업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세무사님 찾아오면은 세무사님이 이제 이게 그것 아니다를 금방 아시는 거예요? 몰라요. 왜냐면은 서류상으로는 아까 인적 영역 소득이라고 했지. 이 사람들이 원래 출발이 저기 중판, 직판, 그다음에 뭘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의료기기에 있는 회사로부터 받는 3.3% 수당이었다라고 찍혀있지 않아요. 순수하게 여기는 이제 세금 책임이니까 그렇죠. 뭐 94, 09, 이런 식으로 인적영역 코드, 94로 시작하는 코드로 돈만 왔다 갔다 시작을 하고. 해요. 기타 뭐 모집 수당이니 뭐니 이런 거. 그게 뭔지는 당연히 몰라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단란주점이나 이런 주점, 주점에 일하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네네네. 아가씨라고 표현해, 동네에서는. 그러면은 여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이 사람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상용직 근로자도 아니고, 그렇네. 일당으로 받는 일용직 근로자도 아니고, 프리랜서로 받는 수당에 가깝죠. 그러네요. 네. 이분들이 프리랜서로 받는 거는 이제 신고를 자기들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이 사람들이 프리랜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이제 봉사료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네, 일반 프리랜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프리랜서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프리랜서 3.3% 신고하면은 일반적으로 수당 3.3%로 서류에만 찍히는 거야. 세무서 코드에. 그걸 보고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분이 와가지고 신고하러 왔는데 수당으로 한 거야. 그럼 이분이 학원에서 일타 강사인지 아까처럼 주점에서 들어가는 수입 많은 그런 분인지 알 수가 없구나. 서류 한 줄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 실체는. 그러네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저도 생각을 못 해봤네요. 어차피 그분도 돈을 받는 건데. 그렇죠. 그분들이 이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돈을 준 사람은 그 주점 사장인데, 그렇죠. 주점 사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수단을 강구하겠어요. 그렇겠네. 또 이 사람들은 또 거기 이제 돈을 받는 아가씨라고 표현하면은, 이 사람들은 또 사실은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많지는 않고, 아까처럼 이제 그 주점에 있는 사장이 세무서에 그
수상신고를 했어요. 33%? 음. 프리랜서 수당을 했으면 이 서류가 매년 지금 5월 달이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세무서에서는 안내문을 다 보낸단 말이죠. 각 개인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그러면은 아까 아가씨라 표현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주소를 어떻게 할 거야? 주소로 보낼 건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가 나왔으니까 신고하세요라는 안내문을 보냈는데 어디로 할까? 부모님 사는 주소? 아니면 본인이 현재 무슨 오피스텔라서 오피스텔 주소? 어디로 할 거야? 이 아가씨들은 주소 노출 안 하려고 하죠. 그렇겠죠. 만약에 그 부모님 사는 집으로 날아가 봐요. 얘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죽는 거지. 그러네. 역시 세무사님이 오시니까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간이 지금 너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저희 세무사님의 애창곡 혹은 애청곡 순서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혹시 어떤 노래 하고 네. 거기에 얽힌 이야기 있으면 조금만 들려주십시오. 일단 제목은 윤수일의 아파트인데요. 레전드 곡 아닙니까? 윤수일의 아파트. 우리 주로 고등학생 때부터 남자들 보면 술 먹고 가면 쉽게 부르면서 그렇죠. 엄청 찢어지면서 항상 부르는 노래죠. 네. 이런 거는 제가 직업 선택한 것도 관련이 있지만 여기 직업이 원래 자유로운 직업,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라서 원래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니면은 대학에서 자기네 대학 홍보 한다고 책자를 보고 그렇죠. 그 직업들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게 문구 중에 하나가 자유롭게 살다. 자유롭다. 그래서 회계학과를 간 거고. 그러면 이 노래 아파트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자유로우면서 자연 동화적이면서 그 가사 중에 저 푸른 초원이 어디 있더라? 있는데? 아파트에 그런 가사가 있나요? 없나? 다른 노래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튼 우리 세무사님의 애청곡 아파트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